안녕하세요. 이종수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할미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네. 어떻게 벚꽃놀이를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꽃 구경도 하면서 살아야지 꽃이 폈다가 지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너무 바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네. 그 벚꽃도 질 것 같고 이제 목련도 너무 활짝 펴가지고 다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막 예, 예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집 근처라도 한번 나가서 지기 전에 벚꽃도 구경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데이트 신청인가요? 우리끼리요? 네. 그러면 좋고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책이 하나가 아니고 예. 한 세 권 정도, 네 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제가 3월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왜 그림책을 보면서 제 마음을 푹 적셨던 예. 그런 글들을 이제 써놓은 것들 중에서 몇 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박영미의 남촌. 3월 6일 날 어떤 고양이가 보이니에서 쓰셨네요. 고양이도 우리를 보았고 우리도 저마다의 눈으로 고양이를 본 것이지요 라고 쓰셨어요. 네. 이 글귀를 쓰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이 그림책은 그린 할머니도 그때 함께 우리가 참석했던 시니어 그림책 테라피라는 곳에서 다루었던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겉장에 나오는 그 고양이의 모습을 우리가 10명 정도 됐나? 그 인원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같은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같은데 그 고양이를 바라보는 그 10명이면 10명의 이야기가 다 달랐던 거 생각나셔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저는 그 고양이가 이제 까만 고양이잖아요. 네. 까만 고양이인데 거기에 이렇게 빨간 목걸이? 빨간 걸 목걸이에다 방울 하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양이는 누군가의 관리를 받는 그런 행복한 고양이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의 그린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아, 저는 그 고양이를 보면서 되게 행복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예, 응. 뭐 표정이나 자세 예. 그런 것들에서 행복한 고양이로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고양이, 같은 고양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음, 다 각각의 다른 생각들을 하고 불쌍해 보인다. 또 음, 뭔가 이제 지쳐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음, 나왔던 그 내용인데 고양이도 우리를 보고 응? 음, 그리고 우리도 또 고양이를 보고 그런데 같은 고양이를 보는데 불구하고 다 마음은 다 각각이었다는 그런 음, 생각을 하면서 썼던 그런 글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생각이 다른 이유는 본인의 기분? 네네, 맞아요. 그날의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3월 7일 날 쓰신 거는 어느새 바람에서 쓰셨어요. 예.
우리의 순간은 늘 새롭다라고 쓰셨는데 그림에 음, 꽃잎도 날아다니고 지금 딱 봄에 맞는 음. 그런 그림인데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책을 보고 이게 3월 7일이잖아요. 예. 3월 7일인데 우리가 그린 할머니랑 저랑 그 수원의 도담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에 3월 11일부터 아마 아이들한테 방과 후 아이들한테 수업을 나간 걸로 기억이 돼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림책이나 이제 동화 구연 이야기를 재밌게 개작을 해서 들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뭐 자격증도 따고 다양한 공부들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글씨체를 하나 배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뭐 한글 세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만드셨는데 그 한글이 뭐 아름답다, 뭐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글씨 말고 다른 나라 글씨는 아름답지 않은가? 그리고 다른 나라 글씨는 과학적이지 않아? 글씨가 과학적이라면 도대체 어떤 게 과학적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답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시기에 우리가 그 뭐 한글 세움이라는 그런 글씨체를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래서 이게 뭔가 그 과학적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수치화된다. 그 수치화됐을 때 그걸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수치화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나열을 하거나 배열을 할 때 뭔가 리듬감 있게 리듬감이 좀 있고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그걸 아름답다고 하지 그냥 무조건 막 무작위로 늘어났을 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규칙에 맞게끔 어떻게 이제 배열도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수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 뭔가 연습도 하고 네, 준비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오늘이 틀리고 또 다음 주가 틀리고 이 학교 아이들이 틀리고 저 학교 아이들이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날 때마다의 어떤 그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늘 새롭지 않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은 그 글을 썼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 환경이나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날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맞아요. 하는 그런 호기심이랑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요. 그게 힘들기만 하다면은 못 만나죠. 맞아요. 힘들면 못 만나고 또 우리가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힘든 일은 하기 싫은 일 이런 걸 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월 8일에 쓰신 거는 틈만 나면 이게 책 제목인가요? 틈만 나면? 예. 네, 맞아요. 틈만 나면이에요. 제가 이 책을 못 봐가지고 아직 네. 글귀는요. 네.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네네.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네. 한 줌의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를 꿈꿀 수 있어.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틈만 나면 음. 뭐야? 이래고서는 이제 책을 보니까 그 이렇게 왜 벤치가 하나 있으면서 그 나무 벤치인데 그 사이로다가 풀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 응. 그리고 또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떤 틈이 있으면 거기에 풀이 자라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놈의 풀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틈만 나면 뚫고 나오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내가 쓸모없다고 뽑아내는 풀조차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풀이 한 줌의 흙만 있어도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거는 잘 자라고 뭔가 이제 씨를 퍼뜨리고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높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먼 곳을 내다보고 또 더 멀리까지 이제 번져나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 당시는 우리 집에 이거 무슨 그 이렇게 왜 그 벽을 타고 막 한없이 가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 끊어내느냐고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게 그 옆집이 담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 이것 좀 잘라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남의 집까지 침범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그래서 다 낫으로 다 이렇게 쳐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순간에 그래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가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 틈만 나면이라는 책 하나로 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책이었던 거예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밭에 보면은 이제 우리도 여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왜 뭐 연극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텃밭에 채소를 심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주인공이고 그렇지 않은 풀들은 그냥 잡초고 뽑아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아.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예? 그렇지.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의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을 꿀 수 있어. 이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사실 잡초가 예쁘지 않아요? 이쁘게 꽃도 펴요, 피기는.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보니까 예. 야생화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것만 키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예쁘다고. 그래서 그 야생화도 어떤 이렇게 군락을 이뤘을 때는 되게 이제 멋져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주로 이쁘다고 심는 그런 그런 꽃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야생화가 아니라 이제 물 건너오고 이런 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잠깐 들었네요. 그러네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네. 이어나가 볼게요. 네. 버스커 부르는 벚꽃 엔딩. 3월 9일과 10일에 보니까 틈만 나면에서 글귀를 또 쓰셨네요. 네, 맞아요. 그 틈만 나면 책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 책에 나왔던 그 그림들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이제 이렇게 떠올라 오는데 틈만 나면 멀리 나가볼 거야. 높이 올라볼 거야.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넝쿨 담쟁이 넝쿨인 것 같아요. 그 담쟁이 넝쿨이 왜 이렇게 벽을 타고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끝까지 계속 번져가든지 아니면 또 담을 타고 넘어서 올라가. 그리고 그 담 위에 있는 그 잎사귀들은 바람이 불면 막 흔들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틈만 나면 난 멀리 가볼 거야.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거기에 그 담쟁이 넝쿨이나 이런 애들 옆에 뭔가가 있다면 얘는 그렇게 번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그런 틈이 나는 곳마다
얘네가 번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담 밑으로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다면 그렇게 모험을 가본다는 떠나는 거죠. 거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길고 긴 외로움도 오랜 기다림도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적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 이제 잡초 우린 보통 잡초라고 이야기하고 예. 쓸모없는 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뭔가에 눌려 있다가 또 우리가 풀 많이 난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길 같은 데는 뭘로 덮어놓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풀이 안 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어떤 구멍이 있거나 그러면 그 구멍을 뚫고 얘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비닐로 덮어놓고 또 못 자라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그 잡초에는 어떤 씨앗일 거 아니에요. 걔가 그렇죠. 내가 뭔가 이제 싹이 튀어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길고 긴 외로움도 괜찮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날이 있겠지. 그 인정해 줄 날을 이제 뭐 마냥 그냥 이제 뭐 노력도 없이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서 누가 나를 왜 안 불러주지?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도 하기는 하지만 언젠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지금보다 조금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네. 우리는 뭔가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러주면 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맞아요. 준비가 된 사람 맞아요. 자화자찬인가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저도 그러지만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 이제 키울 때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실하고 뭐 공부 그냥 학교 공부에 크게 지장 없게끔 잘 가는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어떤 사람을 찾는데 그 애들한테는 쉽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금을 이만큼 준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를 잘해낸 사람한테 준대. 근데 내가 그런 상금이 나한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바로 잡을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그런 상금이 얼마를 준다고 하는 그런 상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못 받을 수도 있어.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 이제 동아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동아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선생님들이 이러한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어딘가에서 나를 찾을 때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어. 우리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동아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시고 그렇죠. 네. 뭐 대표님이 격려를 해주시니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근데 그게 뭐 고맙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 그냥 성격 자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냥 숨만 쉬는 네. 하찮은 존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정말 오늘 하루가 정말 헛되이 살지 않는 보람된 뭔가 그런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보면 정말 서로의 그냥 의지도 되지만
격려?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죠? 맞아요. 어쩌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피곤한 게 아니고 예, 몸은 피곤하겠죠. 예, 근데 몸 피곤한 거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람이 크다는 거예요. 예.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음, 볼게요. 3월 11일 날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에서 쓰셨어요. 이 책은 굉장히 오래돼서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제 딸내미가 그 자기네 회사 대표가 나는 그림책이 이렇게 심오한 줄 몰랐어.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엄마 이러이러한 책 알아? 그래서 알긴 아는데 책은 이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기 뭐야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없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뭘로 이 책을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놓고 이제 수시로 틈나면 나도 아까 이야기한 것만 틈만 나면 그렇게 보는 책인데 이때에 우리가 건사해야 할 아름다움이 아주 많아 라는 글을 쓰면서 우리가 왜 쓸데없는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건사해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을까? 물에 빠져 죽게 왜 수영도 못해? 뭐도 못해. 맨날 이제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우리는 늘상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적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날 처음으로다가 이제 도서관에 수업을 갔던 날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에 이제 5학년 여자애들이 4명? 5명인가? 4명.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키르기스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걔 이름도 우리가 이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름인데 뭐 그 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무슨 두 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불린다. 응?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한국 아이들 3명을 아주 잡고 휘두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딘가에 수업을 가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데 수업을 가면 어르신들이 네가 얼마나 잘해나 보자 팔짱을 탁 끼고 버티고 보는 경우.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간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아주 완전히 간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날 우리가 수업 끝나고 나서 그냥 저걸 정말 그리고 제가 그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인성이 글른 사람은 질색이다. 그리고 조금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난 그렇게 애들이 좀 개구지고 말을 안 듣고 그래도 그런 말은 내가 처음으로 다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인성이 싸가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날.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아이를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집이 돌아오면서 선생님하고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애 때문에 우리가 저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얘도 뭔가가 관심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얘를 데리고 어떻게 가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이 돌아와서도 내가 정말 내 자식 같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날 이제 이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물에 빠진 두더지를 여우가 구해줘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야기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건사하는 아름다운 마음, 어?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글을 쓰면서 아, 관심이 필요한 녀석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관심이 필요하다면 이 녀석을 어떻게 우리가 건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음.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쓴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아유, 그날 많이 힘드셨죠. 손이 그, 올라갈 뻔했어요. 선생님이 네. 많이 이렇게 자제하면서 네. 아이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음. 옆에서 아, 진짜 힘들겠다. 네. 아, 진짜 아, 뭐 그런 복병이죠. 네. 그런 복병을 만나면서 네. 더 많은 연구를 하는 네. 계기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죠. 노래 한 곡 듣고 네네.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엄정행의 목련화 3월 12일 날 쓰셨는데요. 나는 동물입니다. 해서 쓰셨어요. 나는 동물입니다. 투쟁하고 실패하고 꿈꾸고 원하니까요. 이 글을 쓰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전날 도서관 아이 수업을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 동아리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책 나눔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나눔했던 책이 이제 가장 소중한 너였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된 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거는 1월 달이지만 예,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건 보통 우리는 3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3월이다 보니까 이 그 책 내용이 아빠가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가야 될 아이한테 예? 이제 충고해 주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리가 한동안 쉬다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신경도 쓰고 그러다 음, 보니까 입술도 부르트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입술을 부르튼 것을 보니 동물인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음, 꿈도 꾸고 또 음, 원하는 것도 있으니 말이다. 이러면서 그 나는 동물입니다 책에서 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글을 이렇게 한 음, 구절씩 써놓으셔서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3월 14일 날 쓰신 건데요. 네, 비에도 지지 않고, 네네. 네, 여기서 음, 들판 소나무 숲그늘 아래 네네. 작은 초가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날은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학교 이제 아이들 수업도 하고 그런 날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했었나 봐요. 음, 그리고 이제 지치고 막 음, 이러다 음, 보니까 정말 이런 곳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쉼이 필요하셨군요. 네네, 맞아요. 3월 15일 날 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해서 네네, 쓰신 글인데 네네, 가장 심각한 착각은 삶이 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라고 쓰셨어요. 네. 우리가 완벽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그 독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다가 이제 어떤 그 기관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독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가지고 밀어붙여서 제가 이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쯤 지났나? 한 2달 됐나? 이렇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그 아이들한테 독서 지도를 20명을 하고 있었어요. 20명.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응?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 지금 20명을 가리키고 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굉장히 젊은 엄마. 그리고 컴퓨터로다가 이제 우리가 독서 후에 어떤 활동지 예. 이런 것도 엄청 멋있게 잘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제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저는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완벽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왜 그때 환경이 만나는 아이들마다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거 마냥 하나씩 저도 아이들 가르쳐 가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성향도 파악이 되고 그 성향 파악이 되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업을 하게 됐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묻고 이제 저는 수업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처음 들어온 지 한 달인가 2달 된 선생님인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일주일 내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공부를 해서 100%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는 거지. 그런데 아이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 느낌으로 알잖아요. 아이가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날 집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무냥 이런 선생님이 없을 거야. 해가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애가 받아들이는 게 영 현찮아. 그러니까 막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온 날이면 제 전화를 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한 2시간짜리 전화야.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게 선생님이 100%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아이가 10%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렇다면 선생님은 빵점짜리 수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 놀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말이야.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 수준에 맞게끔 선생님이 10%만 준비해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 아이가 100% 만족을 했어. 그럼 선생님 100점짜리 수업한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대학교 연구 논문 쓰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준비하지 말고 한 2, 3일만 준비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간다? 아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완벽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와서 저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막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응? 그렇게 내가 완벽해질 때 기다리다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현장 경험이 참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거와 비슷한 아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날 무슨 우리가 스토리텔링 데이 그때 영상인가 뭐를 선생님 2분하고 또 예. 그린 할머니랑 4명이서 이제
제작을 할 때였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방송은 녹음 방송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보이는 라디오? 음. 실제로 이렇게 영상에 우리가 보여지고 이런 건데 그거를 찍어서 그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스토리텔링 데이이기 때문에 세계의 전체랑 공유를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예. 근데 제대로 안다니까 우리 하지 말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내야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날 절지에 연습도 없이 모였잖아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서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를 해서 보냈는데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날 그렇게 보내고 나서 썼던 글이에요. 이게. 그래요. 뭔가 조금이라도 연습을 했으면 좀 마음이 네.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 100% 만족은 못하죠. 네, 맞아요. 어떤 때는 정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 준비했는데 100%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만족도 뭐 이런 거는 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네네. 이어나가 볼게요. 네. 마야가 부르는 진달래꽃. 3월 16일 날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구석에서 쓰셨는데요.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같은 공간이어도 머문 사람에 따라 다른 가치가 남는다라고 쓰셨어요. 네. 그 책을 쓴 날 아시아 스토리텔러 연합에서 일하시는 그 싱가포르에 사시는 로저라는 그 스토리텔러가 들어온 날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수원에서 우리가 이틀 동안 있었잖아요. 예. 그때 컨벤션 센터에 와가지고 그 컨벤션 주변을 막 돌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그날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 책이 나의 구석이잖아요. 네. 근데 까마귀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흰색 회색벽이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들어놓다, 뭐 앉았다, 막 이제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간을 뭔가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자꾸 더 해면서 그 공간이 아주 편안하고 이 까마귀가 이렇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로저라는 분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그 스토리텔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한국의 이야기꾼들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 이분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날 이걸 적은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이 그 로저 선생님의 등장으로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맞출 시간이 되었어요. 맞아요. 김유나의 봄이 오면 들으면서 맞출 건데요. 지금까지 들으신 방송은 호두 할미와 그린 할미가 진행하는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였습니다.